자, 여러분, 이어서 이제 진짜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더 중요한, 우리가 정말 왜 철학적 사고를 해야 하고 비판적 사고를 해야 하고 혹은 철학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하는 지금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몰라도 됩니다. 그게 뭔지를 한번 봅시다. 자, 161쪽 형상은 사물의 특성이다 해놨는 그 부분인데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자신의 철학의 관계를 밝힌 후 지금 쭉 읽어봤죠, 그죠? 설명도 했고, 현실은 형상과 진료의 통일이다. 형상과 진료의 통일이다. 옆에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 형상 써놨으니까 요 용어 그대로 현실은 형상과 진료의 통일이다. 이래 써놨습니다. 여기에 자 앞에 이렇게 붙여봅시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낱낱이 개개의 사물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다. 진료는 사물을 이루는 재료이며 형상은 사물의 특성을 나타낸다. 자, 소피아, 내 눈앞에 닭이 푸드득 날개짓을 하고 있다. 그 날개짓과 꽃기호 하는 울음소리와 알을 낳는 것이 닭의 형상이다. 이 지금 보세요. 닭의 특성, 그러니까 닭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물었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랬을 때, 닭은 날개짓 합니다. 즉, 날개가 있다. 울음소리는 꽃기호, 이거는 각각 그 언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서로 다른 외국인들끼리 모여서 닭울음 소리 내보라 그러면은 우리는 꽃기호라고 하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꽃기호라고 안 합니다. 근데 꽃기호, 닭이 어쨌든 이런 울음소리다. 그리고 닭은 알을 낳는다. 물론 모든 닭이 알을 낳지는 않죠. 암탉이 알을 낳죠. 그죠? 자, 그런 게 이제 모든 개개의 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그게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형상이란 닭의 특성이며 또한 닭이 행하는 일이기도 하다. 닭이 죽어 울음이 그치면 닭의 형상도 없어지고 닭의 진료만 남는다. 요 닭 대신에 우리 개인 인간을 집어넣어 보세요.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이미 이야기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변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진료는 앞에 나도 그랬고 재료라고 여기 재료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진료는 특정한 형상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진료는 그죠? 특정한 형상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특정한 형상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 이게 자, 특정한 여기서 진료, 이 진료를 지금 여러분 개개인으로 설정을 해보세요.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따라서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자, 이게 지금 계명대학교, 우리 학교 2학년 전공 필수 과목이잖아요. 그러면은 만 20세입니다.
앞으로 그냥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봅시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몇 년간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까? 혹은 적어도 몇 년간은 몸도 마음도 병원에 안 다니고, 그죠?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을까? 지금 기성세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 아마 못해도 70세,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혹은 80세까지, 물론 수명은 그 이후로 더 오래 살겠죠. 근데 적어도 80세까지는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60년이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인생에서 60년이 남았습니다. 이 60년의 형상, 아직 여러분들의 인생은 말하자면은 아직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은 미완성이다. 60년의 형상은 여러분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갖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 개개인은 아직 60년을 위한 인생의 재료에 불과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재료를 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형상을 가진 삶을 완성해 갈 것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재료가 그러면 뭔 소리냐? 바로 완성해 갈 삶을 위해서 보면 어떤 삶을, 적어도 이 60년을, 그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다. 결국 60년 뒤에, 지금으로부터 60년 뒤에 돌아봤을 때 내 삶은 어땠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재료는. 자, 조금 어렵겠죠, 그죠? 아니면 쉽게 이제 비유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자, 밀가루를 예를 들어 봅시다. 밀가루만 있어. 여기에 그냥 여러분들이 밀가루만 갖고 있다고 합시다. 이 밀가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만들까요? 뭔가 먹는 거를 만든다면 어떤 거를 만들까? 밀가루에다가 다른 이제 재료들을, 밀가루 이외의 다른 재료들을 여러 가지 혼합하고 반죽하고, 반죽도 진짜 질척하게 할지 찰지게 할지 뭐 등등, 또 숙성을 시킬지 안 시킬지, 숙성을 시켜도 얼마나 시킬지 등등 어떤 것들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적으로 이제 먹을 걸 만들어낸 그것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밀가루를 예로 들는 것은, 밀가루가 재료잖아요. 음식을 만들 재료입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만들어내는 게 무엇이 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과 진료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지금 현재에는 여러분들은 재료만 갖고 있다. 자기 삶의 재료만 갖고 있는데 그 재료를 여러분들이 어떤 형상을 띤 현실 속에 현실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 갖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재료 속에 들어있는 것은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금 완전히
그 현실 속에 응용 학문으로서 다른 것들을 하더라도 더 그런 학문들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왜 하는가 하는 것을 이런 철학 공부를 통해서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이렇게 사고하도록 해주는 그 단초를 제공해주는 철학이라는 학문은 그냥 말장난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절대로. 어디 가서 전부 그 위에서 그걸 사실은 전제하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밑에 봅시다. 그죠? 자, 진료는 특정한 형상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 진료 여러분들 개개인을 이제 집어넣어서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또한 우리는 진료가 자신 속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애를 쓴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 재료가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갈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아갈 60년의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애쓴다. 딱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자연에서 생기는 모든 변화는 진료가 가능성의 상태에서 현실성의 상태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가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등등 뭡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서서히 어떤 인생의 상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형상은 지금 인간의 탈을 쓴 껍데기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인생 전체 60년 앞으로 80세까지라고 한다면은 80세 전체 지금은 여러분들 20세 때 갖고 있는 우리 껍데기 한번 봅시다. 거울을 한번 보세요, 당장. 아니면은 폰으로 셀카 찍어가지고 한번 보세요. 근데 60년 뒤에 80세가 되었을 때 거울 보고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그거 상상하기 힘든다면은 이미 그 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그죠? 10년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 사진 있는 거 있으면은 갖고 와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진짜 백의 형상이냐? 둘 다 그 당시에는 이게 내 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년 전에는 이게 형상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10년이 지난 지금 보면은 달라졌잖아요. 달라지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80세까지 한다면은 그럼 태어나서부터 80세까지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형상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그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은 당연히 미완성이잖아요. 이것을 완성된 형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뭐냐? 가능성으로 있는 거다. 지금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재료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그걸 스스로 어떤 가능성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부란 뭐냐? 이걸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중국어를 뭐 공부했는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발음 못 하는데 이걸 지금 중국어 공부한 사람 혹은 중국에서 살다 온 사람 아니면은 중국 사람들한테 읽어보라 그러면은 꽁푸 그럽니다. 꽁푸. 예. 이렇게 됩니다. 꽁푸. 이렇게 되는가?
발음기호, 중국 발음기호.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이건 그냥 쿵후 혹은 쿵푸. 예. 쿵후 팬더. 그죠? 쿵후 팬더. 떠올리면 됩니다. 쿵후가 뭡니까? 쿵후는 태권도, 유도, 뭐 합기도 등등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은 무술 가운데 하나죠. 지금 갑자기 여러분들 가능성 재료 이야기, 형상 이야기를 하다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 가능성, 여러분들이 현재 미완성인 삶을 적어도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60년을 더 살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완성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자신은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능성은 뭡니까? 그 속에 잠재력이 무엇으로 될 수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소망하는 바는 있겠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바는 있겠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잠재적인 가능성, 즉 잠재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 썼던 그것은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잠재적 가능성, 즉 여러분들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부, 여기 지금 우리가 공부라고 써놓고 중국 사람들한테 읽어보라 그러면은 이렇게 읽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공부라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은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 안 그러고, 공부 그러면 무술, 이거 쿵후 이걸 떠올리거든요. 그러면 나는 묻습니다. 공부 왜 하는데? 여러분들 공부 왜 합니까? 그게 어떤 공부든 고등학교 때까지는 참 듣기 싫은 말이었죠. 공부 안 하나? 공부 좀 해라. 니 그래가지고 뭐 될래? 그 뒤에 말이 무엇이 나오든지 간에 공부 안 하나, 공부라는 단어 자체를 대부분 다 싫어했을 겁니다.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근데 그 공부가 뭐냐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간에 쓰는 공부 안 하나 뭐 등등 그 공부 왜 하는데? 물으면 알기 위해서 공부한다. 즉 모르던 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한다. 알을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이겁니다. 무엇을 알기 위해서?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교과서를 통해서, 즉 책을 통해서 뭔가를 안다 하는 것은 공부의 일종입니다. 그 공부의 이종은 뭐냐? 몰랐던 것을 책을 통해서 안다. 몰랐던 것을, 나의 육체적인 능력을 몰랐던 것을 쿵후를 통해서 안다. 여기 쿵후라고 쓸게요. 이런 공부도 있다. 이게 공부의 일종이라면 공부의 이종입니다. 1종, 2종, 지금 운전면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공부도 있고, 이런 공부도 있고, 그럼 또 다른 공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알게 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무술을 통해서 알고, 책을 통해서 알고, 그럼 책과 무술을 통해서 말고는 다른 거 알게 될 거 없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거. 그거는 좀 세분화하면은 알게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뭐가 있느냐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능력, 쿵후를 잘할 수 있을지 어떨지 배워봐야 알잖아요. 이거 몰랐던 거 책을 뒤지기 봐야 알잖아요. 혹은 강의를 들어봐야 알잖아요. 경험을 해봐야 알잖아요. 등등. 근데 모르는 게 또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그 가능성, 그죠? 그 잠재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잠재력,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말이 잘 안 되네. 살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알려고 하는 거, 그거 다 공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이게 이제 지금 중요하게 철학 공부를, 철학적 사고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한마디로 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는 바로 지금 현재 특히 내 강의를 현재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 자신들도 모르고 있는 여러분 속에 내재해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잠재 능력을 알게 되는 것. 그런 잠재 능력과 가능성을 알아내는 것. 그게 공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공부다. 난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재 능력과 여러분의 인생의 가능성을 알아내는 그 공부만큼 중요한 공부는 없다.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말면 안 되죠, 근데.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데? 그 잠재 능력과 가능성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 이거 이제 역시 강의실에 서로 얼굴 마주보고 있다면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죠? 굉장히 뭐 영상으로만 하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은. 근데 보세요. 인간은 좀 그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어떤 개인이든지 간에 성격상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 다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할 수 있는 것에는 참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에는 아니죠.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수많은 가지가 있는데, 모든 것에 다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대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 다 소극적인 자세만 취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것에는 소극적으로 자세를 취하고 어떤 것에는 적극적으로 자세를 취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갖고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잠재 능력과 가능성을 알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일단 소극적으로는 어떤 식입니까? 나서지 않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이 과제가 또 꼭 학교에서 내는 그런 과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친한 친구들끼리도 혹은 가족들끼리도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 한번 해볼래? 우리 이거 같이 한번 해볼래? 아니면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내서가 아니라 이제 누군가가 권유에 의해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예상도 안 하고 있었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누가 권유하고 한번 해볼래라고 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피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볼래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이. 그죠?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해본 적이 없어서 잘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몰라요. 걱정이 되죠. 근데 좋아. 내가 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일단 시작을 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어떤 과제가 주어졌든지 간에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내는 것만 과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과제도 있고 이런 과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여튼 주어졌을 때 그걸 피하지 말고 대들어서 일단 그럼 해보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나는 자전거를 가지고 예를 많이 듭니다. 내가 자전거를 타고 사실 미친 듯이 다니니까, 그죠? 자전거 책도 출판을 했고, 전국을, 원래도 자전거만 타고 전국을 다녔는 게, 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9,000km에서 오늘 1월 1일부터 오늘 현재 11월 5일 오늘 현재까지 9,000km에서 59km 빠집니다. 8,941km를 원래 자전거 타고 달렸더라고요. 높이는 12만 미터 이상을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만 킬로미터 아마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자전거를 갖고 예를 듭니다. 자, 자전거를 늘 학교 안에서만 타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한테 내가, 그러니까 학교 안에만 타고 다른 데는 탈 생각 전혀 안 했는 여러분들인데 내가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 자전거 타고 여기서 부산까지 한번 가볼래? 라고 하는 거예요. 자전거 길을 따라서 학교에서 출발해가지고 낙동강 자전거 길을 따라서 낙동강 하구뚝까지 가면 200km 정도 됩니다. 근데 학교 안에서만 타면은 아주 짧게 타니까 전혀 생각도 안 해봤고 자신 없잖아요. 그러니 한번 해볼래라고. 내하고 같이 자전거 타고 부산 한번 가볼래? 이런 것을 피하지 않고 200km를 갈 수 있을지 어떨지는 일단 안장에 올라서 출발을 해봐야지 알잖아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자, 그래서 50km만 갔다고 합시다. 날씨 뭐 이런 거 모든 여건은 다 좋고 어차피 가정하는 거니까 50km 가니까 이제 안장 때문에 안장통도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호흡도 가빠오고 땀도 뻘뻘 나고 죽겠는 거야. 도저히 이제 더는 페달을 못 돌리겠어. 완전히 길바닥에 뻗어 누웠다고 합시다. 더 이상은 이제 꼼짝도 못 하겠어. 좋아, 그러면 50km, 200km 했는데 50km 밖에 못 갔다고 만일 표현을 한다면은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학교 안에서만 뱅뱅 돌다가 이거 처음 가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50km 갔는 것만큼 첫 시도에서 50km 갔는 것만큼 성공한 겁니다. 이건 실패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몰랐는데 내가 가보니까 50km까지 갈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이제 현실적으로 50km까지 갔어.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아니고 현실화된 거죠. 현실이 된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50km 가보니까 이제 더 멀리 가려면은 가면 이제 본인이 느꼈는 거, 느끼고 배운 거 있을 거잖아요. 알게 된 게 있을 거잖아요. 더 멀리 가려면은 어떻게 좀 더 자전거를 타고 훈련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혹은 자전거를 좋은 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자전거를 더 좋은 걸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현실화된 현실 속에서 잠재 능력이 알아낸 잠재 능력
거기서 또 다른 잠재 능력이 생겨날 수가 있죠. 또 다른 가능성이 생겨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50km, 그 다음에 100km, 그 다음에 이제 200km. 점점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바뀌는 것은 더 커집니다. 이제는 잠재 능력이 아니라 실제 능력이 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출발해봐야, 시작해봐야지만이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진다. 소극적인 겁니다. 소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적극적으로는 뭡니까? 적극적으로는 이제는 바깥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주어지는 과제를 그거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고 이제는 찾아 나서는 거죠. 적극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과제를 만드는 겁니다. 주어지는 과제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인 겁니까? 자, 200km 가봤다. 200km 가보니까 200km 같으면은요, 한 10시간, 한 12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12시간 잡으면은 보통 그냥 자전거 좀 타는 사람들은 12시간 안에 휴식 시간 포함해서 다 탈 수 있습니다. 일단 타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12시간, 내가 지금 시간 12시간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하루를 24시간이라고 하니까 24시간 동안 잠 안 자고 자전거를 타고 얼마나 먼 거리를 갈 수 있을지 혹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내가 한번 해볼까? 그것도 해봐야 알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어떤지, 그런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어떤지 역시 출발을 해봐야 합니다. 200km까지는 달려봤으니까. 근데 나는 28시간은 정말 잠 한숨도 안 자고 달려봤거든요. 400km 가까이 산을 넘고 고개를 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몇 번 달려봤습니다. 그것도 24시간 이제 할 수 있을지 어떨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대들어서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자전거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도 그럼 24시간 모든 조건은 다 괜찮고 단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것만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것만 가정하고 이야기합니다. 사고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본인이 이제 과제를 찾아서 해보는 거죠. 그럼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데아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머릿속에 내가 지금까지 현실화해내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플라톤식으로 이야기해서 그런 이데아를 현실 속에서 할 수 있을지 어떨지를 본인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찾아서 해보는 거죠. 역시 이제 잠재 능력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알아내서 현실화 되면은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잠재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거죠. 나 이거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얼마든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게 공부 중에서도 그런 걸 알아내는 게 공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공부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고 이거 언제고 해봐야지, 언제고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당장 시작하세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당장 시작을 해봐야지만이 압니다. 언제고 하는 것은 평생 못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해봐야지. 이 말은 지우세요.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지금 당장 시작하라. 스스로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에 복종해서 무조건 시작해 보세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특히 지금까지 전혀 해본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리고 스스로 복종을 하라, 그 명령에. 네. 자, 다시 방금 읽었던 그런 교재로 돌아와서 방금 읽었던 그 부분 봅시다. 자연에서 생기는 모든 변화는, 여러분 자신에게서 생기는 모든 변화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겁니다. 진료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잠재 능력이, 그죠? 진료를 잠재 능력으로 바꿨습니다. 잠재 능력이 가능성의 상태에서, 가능성으로 있는 잠재 능력. 근데 아직까지 잠재 능력이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지 않았어. 이제 시도를 해봐야지만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생기는 모든 변화, 여러분들한테서 생길 수 있는 변화, 그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이라는 가능성을 현실성의 상태로 변화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읽었어요. 그걸 알게 되는 공부만큼 더 중요한 공부는 없다. 그 밑에 내려가서 3분의 2쯤 되는 시작하는 단락 봅시다. 자, 물론 조각가는 그 윗단락은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물론 조각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조각가일 수도 있습니다. 조각가가 될 수도 있죠. 인생을 조각하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조각하는 조각가. 물론 조각가는 그 화강암 덩어리에서 어떻게든 말의 형상을 보았다. 화강암 덩어리는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말의 형상을 보았다. 말의 형상, 여러분들이 스스로 화강암 덩어리로서 스스로를 말의 형상으로 조각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조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화강암 덩어리로서 스스로를 말의 형상으로 조각해서 작품으로 만드는 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화강암 덩어리 속에, 즉 여러분들 스스로가 화강암 덩어리라는 그 화강암 덩어리 속에 잠재 능력으로서 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했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조각해내고 싶은 그 가능성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각가이면서 스스로가 재료이고 스스로가 형상이라. 이데아도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어요. 인생의 이데아. 잠재 능력, 여러분들 속에 그런 잠재 능력이, 그런 가능성이 들어있어. 철학사 다른 걸 보면은 가능태가 현실태로 된다. 에네르게이아가 디나미스가 된다. 그런 용어로 나옵니다. 에네르게이아라는 용어와 디나미스라는 용어도 나오고 하거든요. 절대, 네. 자, 이런 식들을 공부를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철학책을 읽어 간다면은, 이걸 이제 4년 동안, 우리나라 대학교 4년이니까, 그죠? 1학년 교양 다 포함해서 어떤 철학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에 맞게끔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그러고 나서 다른 학문을 해보세요. 이게 4년 동안 했는 게 진짜
좋은 습관으로 굳어서 다른 학문을 할 때에도 다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나옵니다. 밑에 이어서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만물은 특정한 형상을 실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 이제 닭과 달걀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달걀은 닭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 그렇죠? 요즘 뭐 유정란, 무정란, 그냥 이제 그 무정란 파는 거, 우리 계란 보통 먹는 거 말고 유정란, 병아리가 될 수 있는 거,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물론 모든 달걀이 다 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달걀 안에 내재하는 형상을 실현하지 못한 채 반숙이나 오믈렛 혹은 달걀 후라이가 되어 아침 식탁에 오르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그걸 소극적, 적극적 대들어서 그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그걸 위해서 공부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여기에서 비유해놨는 것처럼 계란 반숙돼 가지고 그 계란으로 비유하면 거죠. 혹은 오믈렛 또는 후라이가 되어서 식탁에 오른다. 하지만 달걀이 거위가 될 리는 없다. 달걀이 거위가 될 가능성이 달걀 안에는 없는 거다. 사물의 형상은 사물의 가능성과 아울러 사물의 한계도 표현해 준다. 자, 여기서 또 한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계라는 말과 더불어서 여기, 그죠? 사물의 형상은 사물의 가능성과 아울러 사물의 한계도 표현해 준다. 이 한계는 결국 뭡니까? 이 한계가 사실은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한계를 아는 것도. 근데 여러분들은 현재 잠재 능력을 모르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본인의 한계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한계를 알려면은 잠재 능력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의 한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보고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가보지도 않고 아까 자전거 예를 드는 것처럼 학교 안에서만 뺑뺑 돌다가 200km 한번 가볼래? 라고 하니까 가보지도 않고 그거 못해. 스스로 한계를 설정한다. 그걸 한계라고 말한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거냐. 스스로의 잠재 능력을 알아내기 위해서 가는 데까지 가봐야지만이 결국 자신의 한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나의 능력과 나의 소질은 결국 여기까지구나 하는 거. 정말 그걸 뼈저리게 느낀다면은, 그게 여기까지 나아갔다고 한다면은, 진짜, 그걸 이제 흔히 그런 표현으로 쓰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느꼈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면은 거기까지는 자신의 능력을 찾아냈을 것이고 그게 자신의 한계라고 결국 알게 됐겠죠. 그게 알게 되는 건 공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여기까지 그걸 알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지점, 시간적, 공간적, 이 지점, 거기에서 후회가 될까요? 후회가 밀려올까요? 절대 그렇지를 않을 겁니다. 후회는 뭡니까? 한계를 모를 때 오는 겁니다. 잠재 능력을 모를 때 오는 겁니다. 왜 최선을 다해봤지 않았거든요. 더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후회되는 겁니다.
조금 더 해봤더라면은 우리는 후회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있는 힘 모든 걸 다해서 해봤을 때는 여한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난 거기에 대해서 여한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봤기 때문에 그걸로서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될 때 사람들은 만족합니다. 진정한 한계를 아는 거죠. 그 경우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회라는 단어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정확하게 잘 사용하세요.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아니면 못 해본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극한의 한계까지 몰아붙여 봐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능력은 여기까지고 그런 나는 어떤 사람이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정립이 되고 본인을 지금보다도 조금 더 알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철학을 중요하게 공부하는 이유고 철학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직까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남은 거 역시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